안녕하세요. 30년차 산부인과 전문의 김수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간에 떠도는 잘못된 속설, 특히 여성의 외모만 보고 내부의 건강 상태를 판단하려는 오해들에 대해 의학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술자리나 사석에서 농담처럼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입술이 얇으면 속이 좁다거나 귀에 생김새를 보면 그 사람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다는 식의 관상학적 접근들입니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로서 30년 넘게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온 경험에 비추어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낭설이며 자칫하면 건강한 부부 관계를 해치는 위험한 편견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이 가진 헛된 환상을 깨뜨리고 여성분들에게는 자신의 몸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정확한 의학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겉모습에 속아 진짜 중요한 건강 신호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남성분들끼리 모이면 흔히 하는 이야기 중 하나가 여성의 얼굴 생김새와 생식기의 연관성입니다. 입술이 도톰하면 거기도 비슷할 것이다. 혹은 체구가 작고 아담한 여성이 속도 좁고 명기일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측들입니다. 남성의 신체는 외부로 돌출되어 있어 눈으로 크기나 모양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로 길이를 잴 수도 있고 굵기를 가늠할 수도 있기에 비교적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반면 여성의 그곳은 깊은 골반 내부에 숨겨져 있어 겉으로는 도무지 그 형태나 상태를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답답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얼굴이나 체형을 통해 보이지 않는 곳을 유추하려는 보상 심리가 발동하는 것입니다. 고서나 관상학 책에 나오는 입은 성기의 문이여 혀는 성기의 뿌리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그럴듯하게 포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의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현대의학, 특히 발생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입술과 질점막의 기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입술이 두껍다고 해서 질 내부의 점막이 비례하여 두꺼운 것도 아니며 입이 작다고 해서 질 입구가 좁다는 보고는 전 세계 어느 의학 논문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체격 조건이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키가 크고 골격이 장대한 여성은 골반뼈 자체가 넓고 깊게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질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고 내부 공간이 넓게 자리 잡을 확률은 존재합니다. 반대로 체구가 작고 왜소한 여성은 골반 자체가 좁기 때문에 내부 장기들이 아담하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뼈대, 즉 하드웨어의 이야기일 뿐 실제 기능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속궁합이나 명기의 조건은 단순한 통로의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그 통로를 감싸고 있는 근육의 탄력과 건강 상태입니다. 겉보기에 아무리 여리여리하고 입술이 작은 여성이라도 평소 운동 부족으로 인해 골반저근이 약해져 있다면 그 내부는 힘없이 늘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근육이 잡아주지 못하면 아무리 좁은 골반을 가졌어도 내부는 텅 빈 공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반대로 덩치가 크고 입이 큰 여성이라도 꾸준한 운동과 관리로 질 근육을 단단하게 단련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남성의 성기가 진입하는 순간
잘 발달된 근육들이 사방에서 묵직하게 조여주는 놀라운 탄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선천적인 사이즈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관리된 압력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질 압력, 질 압력 혹은 질 수축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좁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계십니다. 꽉 끼는 느낌을 선호하여 무조건 좁은 파트너를 찾거나 여성들에게 수술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의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건강한 질과 단순히 좁기만 한 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근육의 탄력 없이 그저 입구만 좁거나 내부가 위축되어 좁아진 경우는 협착에 가깝습니다. 이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을 유발하는 병적인 상태일 수 있습니다. 윤활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좁은 통로를 마찰하게 되면 여성은 극심한 성교통을 느끼게 됩니다. 남성 역시 사포로 문지르는 듯한 불쾌한 마찰감이나 피부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질은 평소에는 부드럽게 이완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강력하게 수축하는 능력을 갖춘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살아있는 질이라고 부릅니다. 건강한 질벽은 마치 아코디언의 주름처럼 촘촘한 횡주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남성이 들어오면 이 주름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리드미컬하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관상이 아니라 철저한 건강 관리와 근육 운동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또한 여성의 질은 남성의 성기처럼 딱딱하게 고정된 파이프가 아닙니다. 아주 유연하고 역동적인 장기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평상시 질은 앞벽과 뒷벽이 서로 맞붙어 납작한 형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성적인 자극을 받아 흥분 상태에 도달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질의 길이는 평소보다 13 이상 늘어나고 내부 폭도 넓어지며 질 안쪽인 자궁 경부는 위로 당겨져 올라갑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 질의 텐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텐트를 칠 때 천장이 높아지고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현상은 남성을 받아들일 최적의 상태로 몸이 스스로를 변형시키는 과정입니다. 진정한 속궁합은 물리적인 크기를 억지로 맞추는 테트리스 게임이 아닙니다. 이 변화의 과정에서 두 사람의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반응하고 밀착하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 이제 제발 입술이 얇아서 별로일 거야라거나 뚱뚱해서 넓을 거야라는 섣부른 편견을 버리십시오. 당신의 그 낡은 관상학적 지식이 오히려 진짜 건강하고 아름다운 파트너를 알아보는 눈을 가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드실 겁니다. 관상으로도 알 수 없고 겉모습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면 도대체 내 파트너의 상태 혹은 나 자신의 상태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직접 관계를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것이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이 은밀한 내부를 들여다보고 수치화하는 놀라운 기술들을 개발해냈습니다. 남성들이 비뇨의학과에서 성기 크기나 기능을 검사하듯 여성들도 산부인과에서 아주 간단하고 고통 없이 자신의 질 압력과 수축력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막연한 감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하는 내 몸의 진짜 속사정.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 검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넓다,
좁다의 차원을 넘어 질이 얼마나 건강한지, 근육의 힘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노화로 인해 골반 저근이 얼마나 손상되었는지, 이완의 정도는 정상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을 객관적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적 만족을 넘어 여성의 전반적인 하복부 건강을 체크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남성분들은 자신의 크기를 확인할 때 자를 대보기도 하고 심지어 휴지심에 넣어보며 굵기를 가늠한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휴지심에 꽉 끼면 대물이라며 어깨가 으쓱해지고 헐렁하면 풀이 죽기도 합니다. 이것은 남성의 성기가 외부로 돌출되어 있기에 가능한 자가 진단법입니다. 하지만 여성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의 넓이와 탄력을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최근 산부인과에서는 질이완 진단이라는 특수 의료 장비를 도입하여 이러한 궁금증을 단 5분 만에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산부인과 검사라고 하면 차가운 금속 기구가 몸속으로 들어오는 공포감이나 통증을 먼저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이 검사는 우리가 흔히 받는 자궁경부암 검사나 초음파 검사보다 훨씬 간단하고 통증이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검사의 원리는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직관적입니다. 지름이 아주 얇고 부드러운 센서가 달린 팁을 질 내부에 살짝 삽입합니다. 그리고 그 팁 끝에 달려있는 특수한 의료용 풍선에 공기를 주입하여 서서히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이때 질 내부의 공간이 넓고 주변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 있으면 풍선은 아무런 저항 없이 아주 크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벽이 밀어내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질 근육이 짱짱하고 내부 공간이 탄력 있게 유지되고 있다면 상황은 다릅니다. 풍선이 부풀어 오르려고 할 때 주변 근육들이 압력을 가해 누르기 때문에 풍선은 크게 부풀지 못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여 컴퓨터는 풍선에 들어간 공기의 양, 부피, 질벽이 풍선을 밀어내는 압력을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러면 내 질의 단면적 크기가 몇 제곱센티미터 파타심 알투인지, 그리고 근육이 조여주는 힘이 몇 밀리미터 머큐리 LMAH가인지 정확한 숫자로 모니터에 표시됩니다. 마치 헬스장에서 인바디 검사를 통해 내 몸의 근육량과 체지방률을 측정하듯이 내 질의 상태를 성적표처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좀 헐거워진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라는 막연한 느낌이나 불안감이 아니라 현재 정상 범위보다 30% 정도 이완되어 있구나. 수축 압력이 평균보다 10점 정도 낮구나라는 정확한 팩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검사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혹은 바밀의 만족도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질이완증은 요실금이나 자궁탈출증, 방광류 같은 다양한 여성 골반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이 넓어지고 힘이 없다는 것은 단순히 구멍이 커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골반 안에 있는 자궁, 방광, 직장 같은 장기들을 밑에서 받치고 있는 근육들이 약해져서 장기들이 중력에 의해 밑으로 처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신 분들 중에는 본인의 걱정보다 상태가 훨씬 양호해서 자신감을 되찾고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걱정만 했네요. 아직 건강하군요. 라며 웃으시는 모습을 보면 저도 참 기쁩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젊고 건강해 보였으나 검사 결과 내부 근육이 심각하게 파열되어 있거나 탄력이 소실되어 있어 조기 치료의 기회를 얻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이 검사가 노년의 삶의 질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출산 후 예전 같지 않은 느낌 때문에 잠자리를 피하고 계시거나 남편의 반응이 시원치 않아 혼자 소갈이를 하고 계신다면 두려워 말고 가까운 여성 의원을 찾아가 보십시오. 단 2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막막한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검사 결과 수치가 좋지 않게 나왔다면 그것으로 여성으로서의 매력이나 기능은 끝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 부품처럼 한번 마모되면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인체의 신비는 바로 회복과 강화에 있습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퇴화한다는 생물학의 대원칙이 우리 몸에서 가장 정직하게 적용되는 곳이 바로 생식기입니다. 의학에서는 이를 용불용설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중년 이후 부부의 성생활에 있어 황금률과도 같은 명언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쓸 일도 없는데 아껴야지. 애들도 다 컸는데 무슨 주책이야. 귀찮은데 굳이 해야 하나. 라며 섹스리스의 길로 들어섭니다. 하지만 성의학자로서 경고하건대 아끼면 똥 된다는 옛말이 비뇨의학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는 진리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기관은 우리 뇌에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에너지와 혈액 공급을 줄여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질점막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두께와 윤기를 유지합니다. 그런데 폐경이 오고 에스트로겐 분비가 줄어들면 질은 급격히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성관계를 완전히 중단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질 내부는 서로 달라붙어 협착되거나 아예 입구가 좁아져서 나중에는 손가락 하나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다쳐버리는 경우도 생깁니다. 반대로 폐경 이후라도 꾸준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을 유지하는 여성은 다릅니다. 물리적인 자극은 질 주변의 혈류량을 증가시킵니다. 혈액이 힘차게 돌면 그 안에 있는 산소와 영양분이 조직 곳곳에 공급됩니다. 이 과정은 질 점막이 위축되는 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추고 근육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남편과의 사랑 행위가 아내의 질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마사지이자 재활 치료인 셈입니다. 남성분들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쓰지 않고 오랫동안 묵혀둔 성기는 그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게 됩니다. 발기에 관여하는 해면체 조직이 섬유화되어 딱딱하게 굳어가고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져 결국에는 발기부전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학창시절 체육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이 겁을 주며 하시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너희들 여자 너무 밝히고 그거 많이 하면 뼈가 삭는다. 기양 큰다. 수명 줄어든다라며 으름장을 놓으시곤 했습니다. 순진했던 우리들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호기심에 한번 하고 나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혈기왕성한 학생들이 공부나 운동에 집중하라고 했던 귀여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학적으로 자위행위나 성관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뼈가 삭거나 척수가 빠져나가 수명이 줄어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전객의 성분은 단백질과 수분이 대부분이며 배출한다고 해서 몸의 진기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년 이후에는 아껴야 잘 산다가 아니라 써야 건강하다가 정답입니다. 우리 몸은 자동차나 기계와 달라서 아낀다고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녹이 슬고 고철이 되어버립니다. 특히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있어 규칙적인 성생활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재활 치료와도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폐경 후 질 내부는 급격히 건조해지고 얇아지는데 이때 성관계를 중단하면 질 입구가 좁아지고 탄력을 잃어버리는 질 위축증이 가속화됩니다.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더 빨리 흉가가 되고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사람의 온기가 돌고 문을 여닫아야 집도 숨을 쉬듯 우리 몸의 기관도 지속적인 자극이 있어야 생명력을 유지합니다. 남편의 사랑과 규칙적인 자극은 질 내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점막을 두껍고 튼튼하게 유지해주는 최고의 천연 에스트로겐 주사 역할을 합니다. 약물로도 얻기 힘든 효과를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성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료실에서 가끔 저는 1년에 한두 번 연중 행사 치르듯이 합니다라고 짐짓 여유로운 척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비뇨의학과 의사 입장에서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조루와 발기부전을 자초하는 지름길로 가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뇌와 성기, 신경은 반복 학습을 통해 감각을 유지하고 조절 능력을 키웁니다. 그런데 어쩌다 한번 가뭄에 콩 나듯 관계를 가지면 우리 몸의 성기능 시스템은 과도한 긴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자극이라 뇌가 놀라서 사정 명령을 너무 빨리 내려버리는 조루 증상이 나타나거나 낯선 환경과 자극에 적응하지 못해 발기가 풀려버리는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매일 운전하던 길은 눈 감고도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 몇 년 만에 가는 길은 내비게이션을 켜도 긴장되고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한 성생활은 신경 회로를 항상 준비 상태로 유지시켜 주어 언제든 부드럽게 시동을 걸 수 있게 만듭니다. 요즘은 바야흐로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60세에 은퇴해도 앞으로 40년을 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은퇴 자금이나 재무 설계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면서 정작 삶의 질을 결정하는 부부 성생활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노년을 맞이합니다. 이제는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노후 성생활 설계를 받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는 70대, 80대가 되어서도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성상담을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은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을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현명한 분들입니다. 의사들은 여러분이 100살까지도 건강하게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의학적인 로드맵을 그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채워주는 호르몬 요법부터 건조한 질을 보호하는 의료용 윤활제 사용법, 그리고 관절이 좋지 않은 나이와 체력에 맞는 편안한 체위까지 마치 맞춤 정장을 맞춰드리듯 상세하게 코칭해드립니다. 그러니 이 나이에 무슨 주책이야, 늙어서 남세스럽게 병원은 무슨 이라며 병원 문턱 넘기를 꺼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내과에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듯이 부부관계가 삐걱거리거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면 성의학 클리닉을 찾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현명한 자기관리입니다. 이제는 피하거나 멀리하지 마십시오. 귀찮다고 등 돌리고 피곤하다고 각방을 쓰는 순간 여러분의 몸에 있는 사랑의 공장은 셔터를 내리고 영영 폐업 신고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문을 닫고 기계가 멈춰버린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데는 수십 배, 수백 배의 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영영 다시 문을 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귀찮더라도, 몸이 조금 무겁더라도 오늘 밤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등을 쓸어주십시오. 꼭 거창하게 삽입을 하고 땀을 흘리는 격렬한 섹스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서로의 따뜻한 살을 맞대고 천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세포들은 아직 나는 여자구나, 나는 아직 남자구나, 내 세포들이 살아있구나 라고 느끼며 노화를 늦추는 옥시토신과 엔도르핀 같은 유익한 호르몬을 뿜어낼 것입니다. 영불영설,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이 네 글자를 침실 천장에 붙여놓고 매일 밤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그곳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느냐, 아니면 말라비틀어진 웅덩이가 되느냐는 오직 여러분의 꾸준한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성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당연한 노화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현대의학은 노화의 속도를 늦추고 떨어진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 남성에게는 보충 요법을 통해 활력을 되찾아주고, 여성 호르몬 부족으로 고통받는 여성에게는 국소적인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레이저 시술을 통해 질 내부 환경을 20대, 30대처럼 젊게 되돌려 놓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도움은 단순히 성적 쾌락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친밀감을 유지하고 자존감을 높이며 우울증을 예방하는 정신, 건강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몸의 기능이 아무리 좋고 의학적으로 관리를 잘했다 하더라도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 그 어떤 명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의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관중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침대 위에서 사랑을 나누는 지극히 사적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마치 제3자인 관중처럼 바라보며 평가하고 감시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내 배가 너무 나와서 흉해 보이지 않을까? 가슴이 처졌는데 남편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늙어 보일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으면 우리 뇌는 지금 들어오는 성적인 자극을 쾌락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평가받고 있다는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하여 감각의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몸은 굳어지고 질은 건조해지며
남성의 경우 발기력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폐경 이후 급격히 변한 자신의 몸매에 자신감을 잃고 남편에게 알몸을 보여주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을 다 끄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이불 속에 숨어서 관계를 하려다 보니 시각적인 자극이 차단됩니다. 서로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눈빛을 교환할 수 없으니 정서적인 교감은 끊어지고 그저 기계적인 행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방어전이 되기 십상입니다. 남성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발기가 잘 될까? 하다가 도중에 시들면 망신인데 아내를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어쩌지? 라는 수행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로지 자신의 성기 상태, 즉 지금 서 있나 죽었네만 온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고 정작 눈앞에 있는 사랑하는 아내와의 정서적 교류는 뒷전이 되어버립니다. 섹스는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점수를 매기는 심판관도 없고 탈락시키는 감독관도 없습니다. 오직 서로를 아끼는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러한 심리적 감옥에서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는 감각 집중 훈련입니다. 내 몸과 상대방의 몸을 평가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이 순간 느껴지는 감각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내 피부에 닿는 상대방의 천이 얼마나 따뜻한지, 거친 손길이 주는 마찰이 어떤 느낌인지, 숨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에만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십시오. 나는 늙고 초라한 여자가 아니라 사랑받는 여자다. 나는 수행 능력을 평가받는 기계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내가 이 긍정적인 신호를 받아들이고 긴장을 푸는 순간 닫혀있던 쾌락의 수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우리 뇌가 비로소 지금은 안전하고 행복한 시간이구나 라고 인지하고 성 반응 사이클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깨야 할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바로 섹스는 삽입으로 시작해 사정으로 끝난다라는 낡은 공식입니다. 젊은 시절 혈기 왕성할 때야 이 공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년 그리고 노년의 성은 젊은 날의 격렬한 유산소 운동과는 달라야 합니다. 이 공식에 얽매여 있으면 발기가 조금이라도 되지 않거나 질이 건조해서 삽입이 불가능한 날은 실패한 날, 망친 날로 규정짓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삽입은 성관계라는 코스 요리 중에 포함된 수많은 메뉴 중 하나일 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메인 요리가 아닐 수도 있고 아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몸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깊은 입맞춤을 나누며 손과 입으로 서로를 위로해주는 그 모든 행위가 훌륭하고 완벽한 성관계입니다. 실제로 성만족도가 높은 노년 부부들을 인터뷰해보면 삽입 없이도 충분히 오르가슴을 느끼고 행복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삽입에 대한 강박을 버렸을 때 만족도가 올라갔다는 보고가 다수입니다. 여보, 오늘은 힘들게 넣지 말고 그냥 하나만 줄게. 남편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히려 아내의 긴장을 풀어주어 더 깊은 사랑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내는 통증에 대한 두려움 없이 남편의 품을 온전히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발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혹은 질 건조증으로 인한 통증이 두려워서 잠자리를 무조건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성기 말고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따뜻한 손과 입, 그리고 서로를 안아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있지 않습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눈이 나쁘면 안경을 써서 세상을 밝게 보듯이 질이 건조하면 윤활제를 써서 부드럽게 만들면 됩니다. 발기가 약하면 의학의 도움을 받아 혈류를 개선하는 것은 나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명하고 적극적인 선택입니다. 현대의학은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는 그날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수많은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대 후반의 한 할머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남편과 사별 후 오랫동안 혼자 외롭게 지내시다가 뒤늦게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 눈치도 보이고 이 나이에 남사스럽게 무슨 재혼이냐며 주저하셨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새 출발을 하신 지금 그 누구보다 활기차고 건강한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진료실에서 제 손을 꼭 잡고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박사님, 쭈글쭈글한 손이라도 밤에 맞잡고 잘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몸이 닿으면 마음이 녹고 마음이 녹으니 여기저기 쑤시던 아픈 곳도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머리가 하얗게 새어서도 사랑을 멈추지 말아야 할 진짜 이유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말초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거친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 내 옆에 숨쉬고 있다는 안도감을 주는 치유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고독사를 예방하고 삶의 의지를 불태우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50세라면 이제 겨우 인생의 반환점을 돌았을 뿐입니다. 60세라 하더라도 아직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수십 년의 세월을 성적인 사망 선고를 내리고 무기력한 노인으로 늙어갈 것인지 아니면 매일매일 설레는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것인지는 오로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밤 당장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는 거창한 이벤트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지 말고 옆에 앉은 배우자의 손을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당신 덕분에 든든해라고 말하며 가볍게 안아주십시오. 그 작은 스킨십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몸속에 잠들어 있던 젊음의 호르몬을 다시 깨우는 기적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관상이 어떻고 속궁합이 어떻고 하는 시중에 떠도는 말들은 이제 모두 잊으십시오. 그런 비과학적인 속설에 휘둘려 정작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을 오해하거나 말 한마디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많은 남성분들이 찾아 헤매는 명기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신체적 특징이 아닙니다. 입술이 작다고 혹은 특정 신체 부위가 어떻게 생겼다고 해서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진짜 명기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을 탐구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솔직하게 대화하며 호흡을 맞춰가는 그 과정 자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속궁합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악기도 연주자가 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다루면 소음밖에 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낡고 투박한 악기라도 연주자가 애정을 가지고 닦고 조율하며 오랜 시간 손을 맞추면 세상에 둘도 없는 천상의 소리를 냅니다. 부부의 잠자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퍼즐 조각처럼 딱 맞는 속궁합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몸이라는 악기를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서 찾은 새로운 파트너가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내 옆을 지켜온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화음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입니다. 침실에서의 대화는 그 어떤 최음제나 비아그라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식사 메뉴를 고를 때나 자녀 교육 문제를 의논할 때는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내밀하고 중요한 성생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어 버립니다. 부부끼리 뭘 그런 걸 말해 쑥스럽게 알아서 해주겠지라며 침묵합니다. 하지만 독심술사가 아닌 이상 상대방이 지금 어디를 만져주길 원하는지, 강도는 적당한지, 어떤 체위가 불편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짐작으로 하다 보니 오해가 쌓이고 만족도는 떨어지며 결국 섹스는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밤부터라도 침실 언어를 바꿔 보십시오. 비판이나 불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여보, 나는 거기를 좀 더 부드럽게 만져줄 때 기분이 참 좋더라고라며 긍정적인 언어로 가이드해 주십시오. 지금 속도는 어때? 아까 그 자세는 허리 괜찮았어. 라고 물어봐주는 배려가 상대방에게는 최고의 애무가 됩니다. 자신의 취향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여자가 너무 밝힌다고 생각할까봐 주저하지 마십시오. 솔직한 피드백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즐겁게 사랑하기 위한 내비게이션을 켜주는 것입니다. 길을 모르고 헤매는 남편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십시오. 남편분들 또한 아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여성의 몸은 예전보다 감각이 무뎌질 수도 있고 반대로 특정 부위는 더 예민해질 수도 있습니다. 과거의 데이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 내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끊임없이 물어보고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소통이 쌓이고 쌓이면 물리적인 조임이나 크기와는 상관없이 서로의 눈빛만 봐도 통하는 경지에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돈으로도 살 수 없고 수술로도 만들 수 없는 진정한 의미의 황금, 속궁합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에 따르면 성적으로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부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인생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놀이 파트너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섹스를 심각한 숙제처럼 여기지 않고 둘이서 할 수 있는 가장 재밌는 놀이로 생각합니다. 때로는 실수해서 발기가 풀려도 오늘은 영 말을 안 듣네. 쉬라는 뜻인가 봐 하며 허허 웃어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니 긴장이 사라지고 긴장이 사라지니 몸은 더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완벽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시간, 살을 맞대고 있는 그 포근함 자체를 즐기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입술 모양이나 관상으로 성기의 상태를 알 수 있다는 낭설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거짓이며 편견은 사랑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둘째, 나의 질 건강 상태나 남편의 성기능 상태가 궁금하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의학의 힘을 빌리십시오. 질 이완 측정이나 호르몬 검사 등 현대의학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명확한 데이터와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셋째, 용불용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은 쓸수록 건강해집니다. 규칙적인 성생활은 질 위축을 막고 발기부전을 예방하며 뇌의 노화까지 늦추는 최고의 항노화 요법입니다. 넷째, 삽입과 사정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넓은 의미의 스킨십과 애무, 정서적 교감도 훌륭한 성관계입니다. 수행 불안을 버리고 오감을 통해 전해지는 쾌락에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침묵을 깨고 대화하십시오. 서로가 서로에게 최고의 성 전문가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맞춰가는 과정이 곧 사랑입니다. 100세 시대, 인생의 후반전은 성적 쇠퇴기가 아니라 성적 숙성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격정은 아닐지라도 은근하게 타오르는 숯불처럼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녀를 낳아 기르고 치열한 사회생활을 견뎌내느라 고생한 여러분의 몸은 이제 온전히 자신과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 쓰일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네 무슨 이라며 스스로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심장은 아직 뜨겁게 뛰고 있고 피부는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만사가 귀찮아지듯 부부 사이의 성적 친밀감이 사라지면 가정의 분위기도 삭막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밤이 즐거운 부부는 낮에도 서로에게 너그럽고 다정합니다. 건강한 성생활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켜 다시금 뜨거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은 부끄러운 것도 숨겨야 할 것도 아닙니다. 신이 인간에게 주신 죽는 날까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포장도 뜯지 않고 구석에 처박아 두기엔 남은 세월이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차마 병원에 가서 묻기 민망했던 말 못할 고민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익명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아주 사소한 고민이라도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성심성의껏 듣고 의학적인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만의 건강한 부부 관계 비결이나 갱년기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신혼을 맞이한 노하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생생한 경험담이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 설치고 있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는 100마디 의학 지식보다 더 큰 위로와 실질적인 희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지혜를 나눌 때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가 더 깊이 있고 알찬 성학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김수진의 심리성의학 클리닉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성,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
김수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사랑 충만한 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